보면은 이게 정교하게 자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정교하게 이게 많이 두꺼우면 더 하겠죠. 얘는 그러면 네. 원형톱 갖고 가이드 대고서 한 방에 딱 자르는 그래 게 불가능. 그것도 해봤자 날이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우리 밖에 예명이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일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비슷하게 잘려요. 이게 정교하게 자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후작업, 폼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가득 찬 입가에 머금은 웃음들도 가슴에 담아 뻔하디 뻔한 대답들로 난 아프지 않게 널 감싸고. 자, 경량철골의 샌드위치. 경량철골의 샌드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 주택으로 또 굉장히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네, 오늘 조금 특이점들 몇 가지를 설명을 주셨는데 예비 건축주분들이 만약에 이걸 짓겠다 이랬을 때 한 가지 정도 이렇게 딱 주의하실 점을 꼽는다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경량철골조가 저는 이제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경량철골조라는 자체가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 핀절점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내진이 되든 어떤 수평형이 돼 가지고 얘가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지가 그냥 몸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충격을 흡수하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하면 갈대가 바람에 이렇게 안 쓰러지는 것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목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흔들리면서 자기가 충격을 흡수하게 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근데 콘크리트 구조는 아니죠. 그 자체로 자기가 몸 힘 딱 주고 딱 견디는 거고. 그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가 늘 하지만은 샌드위치 판넬에 이제 치장 벽돌을 하는 경우에 이게 아무래도 유격이 조금 있거든요. 바람 침입이 흔들려요. 흔들리면은 치장 벽돌이 자기가 어딘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기보다 더 흔들리는 구조에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진 같은 거 보면 치장 벽돌 같은 거의 크랙이 발생을 해요. 이제 그걸 감안하시고 나는 그래도 이제 하시겠다 그러면은 하면 좋은데 그거는 조금 저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저도 이 샌드위치 판넬로 해놓고 지장벽돌 한 집들도 있어요. 제가 있는 집들도. 왜냐면 그분들이 워낙 그걸 좋아하니까 말리다가 제가 젓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다행히 그 집이 있는 동안에 뭐 이렇게 큰 자연재해가 없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뭐 지진 같은 게 오면은 크랙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 샌드위치 판넬 주택이 보통 짓고 나면 춥다고 다 그러시거든요. 저도 지금 8공선 쪽에도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컵 다 날아갔다. 8공선 쪽에도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놨는데 샌드위치 판넬을 짓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걸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바꾸려고 지금 상담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샌드위치 판넬이기 때문에 추운 게 아니고 단열 제대로 안 해서 추운 거다. 만약에 그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도 단열을 제대로 안 하면 추운 거는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샌드위치 판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단열에 대해 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전부 조립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단열 규정도 다 두꺼워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단열재가 뭐 벽체 판가도 300mm 막 넘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르는데 그렇게 정밀하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밀하게 못 자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소위 틈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 틈을 뭐 폼이 되든 다시 한번 감든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진짜로 그렇게 정성껏 해줄 수 있는 시공자를 만나면 다행인데 보통 뭐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많이 빠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따라다니면서 감자, 쏘자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자, 쏘자. 예. 옛날 군대에서 닭고 죽이고 기름치자 이것처럼. 감자, 쏘자 계속. 그런 겁니다.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은 이 가성비로는 이거 따라올 수가 없어요.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잠깐 좀 당기자. 이제 일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현장에 항상 있는 도면을 그려놓는데 여기 150T 징크 파넬이 양쪽으로 붙고 그러면 이 부분을 밀실하게 따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더라도 이 부분이 틈이 생기거든요. 저 하늘에 구멍 있는 것처럼. 그죠? 판넬 사이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덮어 뿌리면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게 자꾸 샌드위치 판넬 집이 춥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허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요 적혔잖아요. 열반사 단열재를 밑에서 받쳐주고 붙여놓고 요 샌드위치 판넬을 잘라서 맞춰놓고 폼 작업을 해가지고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폭을 지어놨잖아요. 요 용마루 후레싱, 요 폭보다 작은 여기 열반사 단열재를 또 붙이라고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후레싱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밀실하게 안 보면은, 정확하게 안 보면은 몰라요. 해놓고 나면 이거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엄청나요, 이게. 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게 지붕이 이중 지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잡고 혹시 빠지라도 위에서 이제 잡는 그런 구조니까 조금 덜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경량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샌드위치 판넬 주택할 때는 상당히 중요해요. 샌드위치 판넬이 철이다 보니까 이게 정밀하게 딱딱 붙이가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정밀하게 하더라도 이질재하고 이질재가 붙는 그 사이는 틈이 생겨요. 그걸로 이제 공기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이 춥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자꾸 감아야 돼요, 이거는 뭔가를. 저희가 이제 5T짜리 열반사 단열재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이유가 그걸 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나중에 우리 하는 거 보면은 감을 때도 요거 보시면은 잠깐만 조금만. 감을 때도 이게 지붕이 여기 있으면은, 자, 요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끊는 게 아니고 꺾어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라 그래요. 그 지금 이런 분도 지금 폼을 쏘기 위해서 비워놓으라 그랬거든요. 폼을 쏘고 감아가지고 이쪽 내려오라 그래요. 바닥도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 같은 게 열반사 단열재 이렇게 붙이면은 바닥에 감아 내려오라 그러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이게 비워놨는 이유가 바닥에 까는 이 단열재 있지 않습니까? 이 밑으로 끼워넣기 위해서 비워놨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방통이 쳐서. 네. 방통 치기 전에 이제 단열재를 까는데 요것도 어디 있을 거예요? 두 겹을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요거 보시면은 도면을 그려놨잖아요, 그죠? 요 규정이 110mm면 제가 이건 확인하고 있는 거니까 110mm네요, 바닥이. 110mm인데 110mm 그냥 까는 게 아니고 60T짜리를 한번 깔고, 바다 이소영님 옛날에 그렇게 해놨대요. 또 동영상 보니까. 그 다음에 50T를 크로스해가 요만큼 여기에 붙이고, 요 크로스해가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덜 빠지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게 110T 정도 되면은 위에 방통을 치게 되면은 애들 뛰어다니면 콩콩콩 소리가 나요. 실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대비해 가지고 이제 스티로폼 한 장당 벽돌 최소한 6장을 끼워 넣어라. 그래,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들어라. 내려가게 만들어라. 그 뭐 77이 기술사님 도면 보니까 그 스티로폼 사이에 한 요만큼 비워가지고 콘크리트가 방통 칠 때 몰타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저하고 그때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예, 요게 이제 벽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에 방통에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제 요만큼은 이제 열 뺏기는 걸 감수를 하고. 네, 열교 때문에 뺏기는 건 감수하고. 이제 그렇게. 예. 바닥이 안정감 있게. 예, 안정감 있게 소리 좀 덜 나라.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한 6장 정도. 그리고 이제 그쪽도 뭐 측면 쪽에나 비울 수 있는 부분 조금 비워가지고 콘크리트 들어가면은 통통통 소리 덜 나요. 실제로 그 애들 뛰어다니면 콩콩콩 소리 나는 이유가 밑에 스티로폼이 깔려 있으면은 소리가 나요. 안에 뭐 우리가 보기에는 옛날에 층간 소음제라 그래가지고 많이 넣었잖아요. 그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게 그 안에서 이 공진 현상을 일으켜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소리를 위에 안 잡히는 거예요. 층간 소음이.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보완해가야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붕도 보면은 위에 150T, 75T, 그죠? 그렇게. 지금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예. 여기 고정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현재는 보면은 이 칸막이가 결국 나중에 여기 방통이 이렇게 치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치지는데 여기 올라가요? 샌드위치 반, 그게 이제 어딘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 요게 우리가 바닥 레벨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 판 돌아가는 게 바닥 레벨인데 요 위에서 이제 뭐 마감재가 붙겠죠. 장판이 되든 아니면은 마루가 되든 붙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요게 한 180에서 180mm 내외가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110T짜리가 단열재가 들어가고 그 위에 60에서 70 정도가
그 판넬 히팅이죠, 그죠? 그 엑셀 난방 코일이 들어가고, 그다음 방통 치는 곡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표준은 한 60mm 정도예요. 더 두꺼우면은 열이 좀 많이 뺏길 거고, 얇으면은 부서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방통 부분은 나중에 해놓고 나면은 크랙이 다 가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보시면은 중화적으로 우리 이미 묻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장실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번 주나 다음 주 초쯤 해가지고 이거 엑셀 다 깔고 방통부터 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부 인테리어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 3, 4일 정도 말리고 충분히 말린 다음에 건조를 시켜야 되거든요. 건조시키기 위해서 보일러를 가동을 시켜요. 가동을 시키면은 여기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레미콘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그 좀 안 좋은 요소들은 다 빠지겠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뭐 저 이사 들어오기 전에 뭐 일주일 정도 비워가지고 하는 그런 그 똑같은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방통을 미리 쳐놓으면은 거의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인테리어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 한 달 동안에 바닥에 충분히 다 크랙이 발생해요. 크랙이 다 발생하는데 그게 하자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크랙이에요. 그래서 마당 같은데 마당이 넓으면 왜 그 신축 때문에 이 커팅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거가 똑같은 원리로 보시는데 그게 이제 갈라지는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거는 이제 커팅을 해놓는 이유는 어차피 갈라지니까 그 부분이 갈라지라고 보기 좋게 갈라지라고 만드는 부분이 커팅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밑에 엑셀 난방 코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닥 이거는 갈라져 있으면 갈라져 있을수록 나중에 마감재는 더 좋습니다. 종종 저번에 한번 저 강원파님 얘기하시던데 그 마루 깔아놓고 쩍쩍쩍 소리 나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마루가 갈라지는 소리거든요. 마루가 갈라지는 소리인데 충분히 건조해가지고 이게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 같으면은 그런 게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내장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방통을 미리 빨리 쳐서 한 달 정도 충분히 바닥이 갈라질 걸 다 미리 크랙을 주고 마루에도 그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마루에도 충분히 건조시키는 거예요. 강마루나 뭐 이런 시공을 추가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도 지금 보시면은 이미 화장실을 이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화조 계통에는 이미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먼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뭐 진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볼일 안 보셔도 되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 서로 좋겠네요. 미리 정화조를 테스트하고 참고서 변기는 저 여기서 뜯어내는 변기입니다. 옛날 건물에서 나중에 그러면 어쨌든 마감 칠 때는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폐기물로 처리하고 바꾸고. 새로운 변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되죠. 벽체가 이게 지금 보면은 외벽이 이런 식으로 하면 밖에 샌드위치 판넬 75mm죠. 중간에 여기 100파이가 100 그죠? 보시면은 225가 나오죠. 합치면은 225가 나옵니다, 그죠? 225 나오는데 이 창문이 보시면 250이거든요. 그죠? 250인데 여기 이제 발코니 전용이기 때문에 발코니 전용이기 때문에 250mm인데 보통 보면 235mm도 많이 쓰죠, 그죠? 이중창인 경우에. 그러면 계산을 할 때 바깥쪽에 마감재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요 안에 벽체가 아까 225, 석고 둘 붙이고 하나째 붙이면은 뭐 여기 한 25mm, 30mm, 바깥쪽이 한 50mm, 한 80mm 플러스 되겠네요, 그죠? 그거를 계산하면은 벽체가 한 300 내외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창문 넣을 때 요거는 외벽 쪽에는 그렇게 하는데 만약 창문이 없는 부분 같으면은 이걸 굳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겹쳐가 하면은 요 두께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그죠? 50mm 정도 두께를 손해를 보는 거니까 이런 창문이 없는 벽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두께를 겹쳐서 하는 게 안쪽으로 끼워서 마사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 되면은 이제 끼워서 할 때 이제 그 기둥 부분에 열교 부분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신경을 쓰면은 그 벽체 두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면적에서 조금 실사용 면적에서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까 설명해 드릴 텐데 그거를 그러니까 창호가 개구부가 있는 데들은 이게 창틀 때문에 창틀보다는 최소한 두꺼워야 마감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풀로 이 기둥의 공기층을 활용하는데 그게 없는 벽체는 굳이 뭐 안쪽으로 그 얘기입니다. 공간 활용 측면에서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예. 그 옛날 구옥 철거해서 리모델링하고 예. 그런 현장 혹시 있으면 또 한번 아, 불러주세요. 여기 철거했었는데. 리모델링 주택에 한번 또 예, 알겠습니다. 가보고 예. 싶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벽차를 타고 바다로